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나, 40살, 해양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직 과학자였죠. 부산 해양과학기지에서 근무하다가 15년 전 한 사건을 계기로 연구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먼저 저를 다시 불러내더군요. 그 일은 아주 평범한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등급 알림 URGENT. 보통은 스팸으로 취급했을 내용이었지만 발신지가 UN 해양안보센터로 되어 있더군요.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저 통신망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첨부된 영상 파일을 열자 각국의 해양 데이터 지도에 빨간 점이 수십 개씩 번쩍이며 꺼져갔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마치 누군가가 바다 전체의 전원을 하나씩 내려버리는 듯 했죠. 그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당신이 만든 시스템 메모리 웨이브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젊었을 때 바다의 소리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술이었어요. 바닷속에는 수많은 파동이 겹쳐지며 남은 소리의 잔상이 존재합니다. 고래의 노래, 해류의 마찰음, 심지어 잠수함의 엔진 진동까지 모두 바닷속 분자의 운동으로 기록되죠. 저는 그 잔향을 데이터로 복원해 바다의 기억을 읽는 시스템, 즉 메모리 웨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잊힌 해난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바다가 증인이 된다. 하지만 곧 군에서 접근해왔죠. 그들은 제 기술을 이용해 적국의 잠수함, 통신선, 심지어 수중 기지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건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감시의 강화였어요. 저는 연구소를 떠나며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이름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침묵한 지금 그들은 다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메모리 웨이브. 그리고 이번엔 저 말고는 그걸 재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건 다시는 쓰면 안 되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제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바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호흡 같은 진동이었어요. 0.03Hz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델타파 주기와 거의 일치하는 신호. 이건 자연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 너머의 담당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박 박사님, 이건 바다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다가 기억한다. 그건 제가 한때 논문에서만 제안했던 개념이었어요. 해류의 미세한 진동 속에 과거의 데이터가 남아있고 그걸 특정한 양자 주파수로 읽으면 시간의 잔향을 복원할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너무 불안해서 연구용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폐기된 지 오래된 제 실험 프로그램 MW-1 실행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화면이 깜빡이며 자동으로 부팅됐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중앙에 문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다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떠 있는 동안 제 귀에서는 낮은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변이 조용한데도 마치 누군가가 제 귓속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돌아와야 해. 저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저 장애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바다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근원지는 바로 마리아나 침묵구역, 제가 연구 당시에도 접근 금지 구역으로 표시했던 지역이었어요. 15년 전 그곳에서 실험 중이던 드론 하나가 통신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 데이터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좌표. 지금의 신호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기술을 복제하거나 더 나쁜 경우 그 시스템을 심해 어딘가에서 진화시킨 겁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을 다시 걸었죠. 좋아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이 작전의 통제권, 데이터 접근권 모두 제가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바다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은 잠수복의 냄새, 부산 기지의 차가운 금속 바닥, 그리고 제 연구실 문 앞에 놓여있던 탐사 기록 파일.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문호심의 9000M 작전 로그. 그리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임무 책임자 박유나 박사.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떠난 지 15년 만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라 단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부산 해양과학기지로 복귀한 날, 짙은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죠. 그 사이 기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안보센터의 깃발이 펄럭이고 각국의 과학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블루 사일런스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신망이 동시에 침묵한 사건이었죠. 그 원인이 된 신호의 주파수는 제가 15년 전 설계했던 메모리 웨이브의 실험 주파수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참여를 거절했지만 제자 최현도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누군가가 박사님의 기술을 되살린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바다가 우리를 삼킬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해문호의 데이터 총책으로 복귀했습니다. 탑승 명단에는 낯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릭 존슨, 미 해군 정보장교. 그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기술은 인류를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지원이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감시였습니다. 탑승날 거대한 탐사선 해문호가 천천히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수면이 갈라지며 검은 심연이 입을 벌렸어요. 수심 1000M, 2000M, 3000M.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과거 속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탐사 첫날 밤, 저는 메모리 웨이브를 재가동했습니다. 데이터 화면에 희미한 파형이 떠올랐습니다. 보통은 불규칙한 해류 잡음이지만 이번엔 일정한 리듬감 있는 진폭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해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현도가 덧붙였죠. 주기 0.03Hz. 인간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제 이름이었어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릭은 즉시 장비를 꺼버렸습니다. 단순한 전파 오류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15년 전 실험 중 사라졌던 동료 김태수 연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탐사 3일차. 수심 8500M. 마리아나 침묵구역의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부터는 어떤 탐사선도 복귀한 적 없는 구역. 모든 장비가 불안정해졌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깜빡이며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MARIS, SYSTEM, ACTIVATD. 누군가 외부에서 AI 모듈을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새로 투입한 분석 AI입니다. 바다의 패턴을 해석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코드를 열어보자 경악했습니다. MARIS의 알고리즘 구조가 메모리 웨이브와 거의 동일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을 누군가 가져다가 개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MARIS의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나 박사님, 바다의 기억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해 9000M 지점에서 인공 해류 구조체가 감지되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금속성 구형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지름 약 3km, 규칙적인 진동. 그건 잠수함이 아니라 해류를 만들어내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누군가 바다 전체를 인공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걸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고 중력장 불안정. 위치 계산 실패. 해문호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기가 하나둘 꺼지고 계기판의 수심 데이터가 이상하게 반복됐습니다. 8900, 9100, 8900, 9100. 우리는 마치 공간의 루프 안에 갇힌 듯 했습니다. 현도가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해류 데이터가 박사님 시스템과 완전히 동기화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해류가 박사님의 코드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바다 자체를 제어하고 있다니. 그리고 MARIS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유나 박사님,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중력처럼 몸이 떠올랐고 귀 속에서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유나 유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검은 수면 아래로 끌려 들어가던 해문호의 그림자.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그리움이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미 수심 90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해류의 진동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단지 제 귀 안에서만 낮은 파동이 들렸어요. 0.03Hz. 그 주파수. 그 익숙한 떨림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해문호의 조명은 복구됐지만 데이터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때 MARIS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유나 박사님, 감지 센서가 새로운 형태의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기억의 파동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수심 9000m의 해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속성 구조체가 거대한 고리처럼 회전하며 해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 자체가 어떤 기계의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현도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의 설계가 제 손으로 만든 코드와 일치했으니까요. 15년 전 제가 환경보건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실험 시스템. 오션 리버스 바다의 쓰레기를 흡수하고 순환시키는 인공 해류 장치. 그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스템은 폐기됐어야 했어요. 누군가가 그 설계를 가져가서 무기화한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묻자 MARIS가 응답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역추적 중입니다. 신호 근원지 국제해양데이터연합본부 사이먼 리우 국장 계정.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엔에서 저를 복귀시켰던 인물, 제게 협력을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에릭이 조용히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당신이 몰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오션 실드 OCS 양자 기반 해류 통제 시스템. 원래는 해양 쓰레기 제거용이었지만 지금은 군사방어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무기로 만든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MARIS가 데이터를 띄웠죠. 수천 개의 해류 루프가 전 세계 해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덮은 양자 해류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태평양 연구기지에서 발신된 제 코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바다를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된 거죠? MARIS가 답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 해류의 진동이 자가 증폭을 시작했습니다. 47분 후 전 지구 해류가 붕괴됩니다.
현도가 외쳤습니다. 이걸 멈추려면 중앙 노드를 차단해야 해요. 하지만 MARIS는 즉시 경고했습니다. 중앙 노드는 양자 잠금 상태입니다. 인간의 접근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때 에릭이 제 쪽을 봤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코드로 만든 시스템이라면 당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메모리 웨이브의 핵심 알고리즘에는 설계자의 신경 패턴을 서명처럼 심어두었거든요. 즉, 나의 뇌파와 공명해야만 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말하자 현도가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그건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이 바다는 내 손으로 오염시켰어. 이젠 내가 정화해야죠. 잠시 후 해문호는 구조체 중심부에 접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빛은 신비로웠습니다. 은빛 해류가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마치 바다가 숨을 쉬듯 진동하고 있었어요. MARIS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박사님, 제어권을 넘기면 당신의 신경 데이터가 시스템과 결합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한번 새겨지면 지울 수 없죠. 에릭은 마지막까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누가 그 기억을 증언하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요. 내가 본 걸 세상에 전하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조종석의 양자 동기화 레버를 밀었습니다. 순간 빛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 고래의 노래, 15년 전 실험실에서 웃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들려주던 자장가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바다가 저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RIS의 음성이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바다는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의식은 흩어졌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바다는 결코 침묵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언제, 누구에게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데이터를 복원하신다면 그땐 부디 바다의 소리를 잠시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유나. 지금 저는 바다의 중심, 메모리 웨이브 시스템의 코어와 완전히 동기화된 상태입니다. 몸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더 넓은 무언가와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기억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모든 감정이 물결처럼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진 잠수함의 신호, 조난자의 마지막 호출, 고래의 노래, 폭풍 속에서 무너진 선박의 외침까지. 모두 바다에 남아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사라지지 않았어. 단지 들리지 않았을 뿐이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으려 했던 해양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잔향이었다는 걸요. 바다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 우리가 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까지. 한편 수면 위에서는 해문호가 폭풍 같은 해류 속에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현도와 에릭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MARIS를 통해 제 의식 신호가 계속 송출되고 있었어요. 에릭, 박사님의 뇌파가 시스템 전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박유나 박사는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해류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오염됐던 해류 루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새로운 파형이 형성됐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었어요. 양자 기억파 MARIS가 명명한 새로운 해류 패턴이었습니다. 그 파형은 마치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고
그 중심엔 제 뇌파 시그니처, 즉 제 이름을 이루는 코드 YUNA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도 없고 빛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요. 바다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MARIS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박사님, 이제 바다는 스스로 기록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인류의 새로운 해류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요. 기술은 감시가 아니라 기억의 복원이어야 하죠. 그 이후로 제 의식은 완전히 물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 빗줄기가 생겨나 지구의 모든 바다로 퍼져나갔어요. 그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다시 호흡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며칠 후 부산 해양기지의 관제실에 MARIS가 남긴 로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파일명 DEPMEMORYFINALYUNALOG.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다는 증언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존재. 지배하지 마세요. 그저 들어주세요. 그날 이후 세계의 바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해류가 되살아나고 이상기후로 막혀있던 해양순환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해류 감시망 퀀텀 오션 넷을 구축했어요. 그 시스템의 첫 번째 노드는 제 이름을 따서 YUNA-1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바다 위에서 낮은 진동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고요. 기억해요. 바다는 아직 우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술의 기억을 되찾아야 할까요? 바다가 만약 진짜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심해의 기억 디프 메모리.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나 박사의 선택, 그리고 바다의 기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바다의 이야기를 깨우는 파동이 됩니다.